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향평가, 이거는 이제 임팩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RCT라는 기법을 써요. 근데 RCT라는 거는 사실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RCT는 경작에서 사용하는 거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s라고 부르고, 의학 쪽에서는 Randomized Clinical Trial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만들 때 이게 2상에 들어갔다, 3상에 들어갔다, 그 2상 들어가고 3상 들어가는 게 다 이런 걸로 RCT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비슷한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상, 3상 하는 게 모더나, 파이자 이런 데서 잘할 수 있나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국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관심 있는 성과에 대한 사업의 영향을 이게 추정하는 것이 영향평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타났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는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잘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봤자다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는 답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잘 몰라요. 왜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까지는 이거 장담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효과가 안 나타나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는 얘 대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 사업을 할 때 항상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되게 편하게 대답을 해요. 야, 그거 효과 있잖아, 뭐 늘어났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 통계적으로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반사실적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하고선 비교를 해야 돼요. 카운터 팩추얼 케이스죠. 그래서 2상, 3상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투여하는 사람과 약품을 투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을 구별을 해갖고서는 그거를 대조를 해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실적 경우를 얘는 추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먼저 이 개입이 어떠한 효과 내지는 성과를 갖고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변화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 PDM을 만들어 놓은 거랑 동일하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 이론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쭉쭉 그었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 이론이 약간 미슬리딩하단 말이에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살 이렇게 그리면 그게 나타나나 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화살표를 그었을 뿐이죠. 그래서 변화 이론 또는 PDM은 어떤 조건과 가정하에서 이 사업이 어떠한 결과 내지는 성과가 기대되느냐를 얘는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예와 되게 비슷한데, 어떤 그 보건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입, 뭐 건축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 아니면 역량 강화 이런 교육이 들어갈 수 있고 기자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출물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가 지어지고 산파들이 역량 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산출까지는 우리가 영향평가를 안 해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영향평가를 주로 하는 대상은 이 성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성과. 저 먼 영향, 고을에 대해서도 잘 안 해요. 그건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뭐가 나타나느냐가 주요 그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라는 거는 약간 가깝지만 그래도 정기검진의 증가는 뭐 사실 산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유효성을 알고서는 산모들이 다 와서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나 안 가겠다 그러면 뭐 안 오는 거니까 직접적인 산출물은 아니죠. 모자 사망률 감소, 모성 사망 감소, 이거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성과라고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동 사망 감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성과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PDM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느냐, 이거는 영양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이거 성과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이거를 엄밀하게 영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영양평가는 해당 사업이 어떤 그 결과 아니면 변화를 갖고 왔는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관심 변수를 이제 Y라고 해봅시다. Y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 검진의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 산파들의 역량이 강화됐는지. 왜냐면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역량이 강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량이 강화됐는지,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거는 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모성 사망이 줄어들었는지, 그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Y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심 결과. 근데 여기서는 일단 하나로 봅시다. 그럼 Y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업이 없었다면은, P가 0일 때, 프로젝트가 실행이 안 됐을 때가 P 이꼴 0이고, 사업이 수행됐을 때 P 이꼴 1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이 수행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게 델타. 요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P1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를 보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사를 다 데이터를 모으니까. 문제는 이 반사실적 경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거든요. P 이꼴 제로일 때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 우리가 보건소를 져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서는 진료도 받고 정기 체크업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모성 사망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약 이 사업을 안 했다면은 정기 검진이 줄어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딴 병원에 안 갔을까? 아니면 정말 사망을 했을까? 이거를 얘는 한번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사실적 경우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제는 참여하는 그룹을 대상군 아니면 실험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참여 후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P1일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비교군, 통계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종의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실험군과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실험을 했다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뽑아 갖고서는 실험을 해야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되게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한 비교군, 대조군, 이러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대상군과 비교군의 평균 특성, 통계학적인 특성은 프로그램이 없을 때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 둘째, 이 대상군은 비교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군이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교육을 받고 왔어. 그래갖고선 가서 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갔더니 이게 손을 씻어야 된대. 그래야지 이게 그 코로나에 안 걸린대.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하대.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도 다 손을 씻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대조군이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셋째, 같은 투입이 있을 경우 대상군과 비교군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는 가정이죠. 똑같은 실험을 했다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정을 할 때, 영향 평가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평가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오류죠. 영향 평가에서는 큰 오류인데 사실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대상군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한 3년 후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3년 전에 비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 사람들은 3년 전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좋다. 우리 사업이 성공적이다. 우리는 이게 흔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사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기서 따지면은 그 대조군은 우리가 대조군을 그 실험군의 과거 상태를 대조군으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실험을 안 받았더라도 이 개입을 안 받았더라도 3년 후에는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아니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워낙에 딴 사람들도 다 TV도 보고 건강 교육도 받고 이 사업 없이도 다 좋아졌는데 이 사업을 한 사람들만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도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라고 이제는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업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다 좋아졌어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건 관련 지표는 3년 사이, 5년 사이, 10년 사이에 어디나 다 좋아졌어요. 사업을 많이 했건 안 했건 간 다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했다고 꼭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군의 전후 비교라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좋은 대조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한 그룹과 등록하지 않은 그룹의 비교. 이것도 또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교육 사업이 있어 갖고서는 교육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보건 관련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기 있는 딴 사람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져서 효과가 있더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졌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조차도 그렇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등록한 사람 자체는 이미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 등록하지 관심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워낙에 관심이 있어 갖고서는 여기에 등록을 안 했더라도 혼자 가서 막 인터뷰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막 손도 씻고 이런 사람들이랑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과 등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작위 대조 시험 RCT에서는 방법이 전체 선정 가능 대상에서 이제 무작위로 이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이 전체 그 모수를 대표하느냐, 모집단을 대표하느냐, 특별한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대표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게 신청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작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한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록을 한 사람들을 또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무작위로 주사위 던져서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그러면 당신은 실험군이고 당신은 그 비교군이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는 모두 다 실험군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눠요. 당신은 백신 투여를 받고 당신은 백신 투여를 안 받는다. 다시 나눠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집단을 비교를 하면은 두 번의 무작위 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맞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그 무작위 대조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 미겔 앤 크레머 이 사람들 그 크레머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연구가 이제는 주요 연구 결과죠. 그래서 그 케냐 부지아에서 이제 구충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약 그러니까 50센트 이하 1인당 이게 투여를 하면 되는 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6개월 간격으로 그냥 투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충 이제 사업이 건강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얘는 따지죠. 근데 이 RCT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래도 뭐 한 1억 원 정도 되면은 소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통 학자들이 조그만 돈을 이제 한 1억 원 내지 2억 원 이런 걸 받아 갖고서는 개도국에 가서 실험을 몇 명 모아 갖고서는 실험을 해요. 몇백 명 모아서. 근데 그런 거는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는 정책에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단위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사례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한대다 그러면 쫓아가 갖고서는 야 나랑 같이 해봅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케냐에서 네덜란드 비행리장 단체와 부지아 지역보건소 그리고 뭐 케냐 정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알고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지아에 있는 75개 학교가 있는데 어차피 돈도 충분치 않으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도 사라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은 의학에서도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왜 이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그런 걸 그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시아에서는 이거를 다 75개 학교에다가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잘 됐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김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먼저 이 75개를 25개, 25개, 25개 3개 그룹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구충제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주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99년부터 주고 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99년까지는 2그룹과 3그룹이 대조군이 되는 거고 21년 99년 이후에는 그 3그룹이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 실험군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있게 되는 거고 대조군이 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그 연구자들이 많이 달겨들어요. 특히 이제 통계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겨들어서 어떻게 하면 통계적으로 뭐 이것을 무작위로 추출하느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찍어 갖고서는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 갖고서는 애들한테 주고 학교별로 또 모으고 이래 갖고서는 실험을 해 갖고서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통계를 몇 년 동안 이제는 모은 거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그걸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실험군과 대조군 아니면 3개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통계적으로 똑같은 애들인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샘플이 클 때는 똑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근데 샘플이 작아서 돈이 많지 않아서 샘플을 작게 했다 그러면은 그 대수의 법칙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작위로 뽑더라도 그룹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하더라도 꽤 그래도 큰 그룹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학생들 간에.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3개 그룹 사이에서 통계학적, 영양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 회충은 얼만큼 있고 그리고 병은 어느 정도 앓고 그 학교로부터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키는 얼마나 되고 이거를 다 조사를 했더니 되게 유사해요. 3개 그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1은 일부 변수에서 그룹 2, 3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더란 얘기예요. 조금.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이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딱 맞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는 또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입을 한 후에 건강 상태는 이제 성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가 뭐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회충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상태 그리고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재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실험군 학생 중 27%가 기생충, 중증의 기생충 감염을 갖고 있었고 그 그룹 2에서는 52%가 중증의 기생충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는 확실하다. 이게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생충 감염이. 그리고 다른 그런 것도 이 표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들은 여기 이제는 별표가 이제 한 3개쯤 돼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이제 별표가 3개쯤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별표가 이제 없는 것들은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수의 지표에서 효과가 이제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출석률을 따져봤더니만은 평균 학교 출석률 증가는 이 그룹 1에 대해서 첫 해에 6.2%가 출석률이 증가하고 두 번째에는 다시 4%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대조군과 비교를 해서도. 그런데 학업 성취도를 이제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점수를 이제는 시험을 똑같이 본 거죠.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성적 이런 걸 따져봤어요. 차이가 안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육 사업이 되게 또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개발협력에서 수행한 교육 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업이 학업 성취에는 효과가 없어요. 출석률, 등록률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근데 물론 모두는 아니고 그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상당수가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교육 사업 하면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영향평가거든요. 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전후만 비교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것도 이건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엄밀하게는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이렇게 또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항상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거냐? 이게 비용 편익 분석에서 얘기하면 이것과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편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비용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갖고 와서 비용 편익 분석에다가 다시 넣어야 되죠. 비용 편익 분석에다 넣으면은 효과가 있으나 충분히 그 비용에 맞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효과 본 사람이 한 10명쯤 돼요. 비용이 이렇게 큰데 효과 10명 안 된다. 이 비용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둘을 합쳐야지 되는 거죠. 합쳐야지. 그런데 이거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거를 게다가 비용 편익 분석에다가 넣어서 또 비용이 왕창 드는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기가 쉽지 않다.